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최순실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또 국민 앞에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 필요하면 책임지는 문제도 검토하겠다. 잘못이 드러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나도 책임지겠다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 포함해서 사실 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과거 일찌감치 국회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조금씩 나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예측했던 정치인이 있죠.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던 분이신데요. 최근 연일 실검에 뜨는 정치인이기도 하죠. 바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모시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최순실 씨가 저주하는 남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최순실 씨가 저주합니까? 제가 오늘 왜 여기 나온 줄 아세요? 왜 나오셨습니까? 14년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어요. 네. 심지어 야당 의원들조차도 저건 무슨 뚱땅진 소리야? 설마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딱 한 군데 저를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불러준 데가 있었습니다. 14년도에 네. 바로 팟짱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모셨죠, 의원님. 거기에 꼭 그 보온을 해야 되겠다. 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유일한 팟짱. 그래서 오늘 이 와중에 네. 이 전쟁 와중에 제가 꼭 와서 우리 팟짱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제가 미처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의원님께서 다른 매체에 엄청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안 나가고 있어요. 예, 다른 매체 전혀 출연 안 하시고 어제 TBS 교통방송은 원래 하던 매주 나가는 나가시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밖에 모든 매체 파파이스, 파파이스, 뭐 정청래 전국구, 의원 뭐 예, 알바, 정치 거기 안 알바 나갔고. 이런데 전국구는 네. 정봉주 의원이 제 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계보원이 꼭 나와달라고 예, 그러는데 예. 뭐 사정하는데 그건 예. 어쩔 수 없이 그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 예. 또 정치라는 게 의리니까 그렇죠.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여튼 다른 매체 다 뿌리치고 오로지 팟짱의 애청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바쁜 와중에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파파이스 출연을 최초로 거부한 정치인 안민석 안민석인데 의원. 이 자리를 빌어서 김어준 총수께 예.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네. 파파이스도 나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로 나가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저께 예. 저에게 요청을 왔는데 네. 제가 정중하게 좀 거절했습니다. 거절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팟짱에 대한 의리.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의리가 중요하다. 예,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출연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어서요.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감색 정장을 입은 채로 매우 표정이 어두운 가운데 국민 앞에 섰습니다. 핵심 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모든 것은 본인의 불찰이고 다만 지금 그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책임 추궁이나 진실 규명은 모두 검찰에게 맡기고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본인도 응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직은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의원님 오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보니까 한국갤럽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로 나왔더라고요. 네, 속보가 떴죠. 이 담화 직후에 다시 조사하면은 아마 3%로 떠질 것 같아요. 전부 다 남한테 다 뜨는 기고 네. 최순실에게 다 뜨는 기고 밑에 사람들 다 뜨는 기고 자기 꼬리 자르게 하면서 네. 그냥 자기 부득의 소치다. 한마디로 자기는 책임질 일 없고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 진실 규명을 검찰에 맡기라. 공항에 도착한 최순실을 체포하지 않는 검찰을 어떻게 믿고 이 진실 조사를 맡기겠습니까? 네.
용기라는 것은 특히 정치인에게 진정한 용기는 네. 잘못을 사과하는 용기거든요. 이 용기가 참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네. 아주 독특한 성격의 해방 이후 네. 아니 당군 이래 네. 아니면 지구상 네. 최초의 그런 정치인인 것 같아요. 음. 정말 용기 없는 정치인이에요. 예. 오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미르 K 스포츠 재단의 불법 아니 그 강제 모금 한 사건이 사실 이 사건의 이제 단초가 됐었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국정 과제로 삼았던 것인데 이것을 모두 비리로 낙인을 찍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것은 일부의 잘못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인 만큼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다. 지난번에 교육부나 고위관료가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반응으로 문제되지 네, 않습니까? 예. 여전히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음, 국민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 최순실 씨가 모 기자하고 인터뷰한 장소가 독일이 아니라 덴마크라는 것까지도 네. 그 사진 보고서 딱 찍어내는 그러니까요. 정말 똑똑한 국민들을 예, 예. 너무나 무시하고 음, 대통령처럼은 안 되는 것이죠. 미르 K스포츠 이미 국정감사에서 네, 3주 내내 그렇습니다. 고구마 캐듯 네. 진실이 다 캐져 나왔고 네. 지금도 이 진실의 빙하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싹둑 잘라 버리면은 네, 결국에는 네, 검찰 조사 결과도 몇몇 사람도 구속시키는 걸로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요. 오늘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네, 아 이게 그렇게 결과가 나겠구나. 네. 특히 오늘 제보 들어온 거에 의하면은 네, 한 일주일 전에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들어오기 전에 예, 국가 경찰이나 국세청 예. 이런 쪽에 최순실 관련자들의 정보를 지금 다 차단시켰다고 합니다. 아, 경찰, 국세청 등의 최순실 관련자들이 있고 그런데 이 관련자 그러니까 내부자들은 네. 내부에서는 네, 다 알았던 거예요? 필요할 경우에 네. 정보 검색이 가능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아, 내부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정보가 지금 딱 차단돼 있어요. 단도리에 들어간 거네요. 단속에 정보 단속에. 증거 인멸을 한 것이죠. 증거인멸. 증거 인멸을 하고 예. 최순실 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로 체포하지 않고 예, 하루 동안 돈 찾고 예. 말 맞추고 증거 인멸할 시간 주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최재경이라는 정치 검사를 네, 청와대 우병우 후임으로 앉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네. 아직도 최순실의 아바타라고 하는 조카 예. 장시호 장시호 씨 씨. 체포하지 않는 거 보면 제가 출국 일주일 금지는- 전에 그러니까요. 일주일 전에 네. 이 사람이 아바타다, 아바타다. 딱 지목하면서 체포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여태 체포하지 않다가 어제 의원님 발언 이후에 갑자기 출국 금지했어요. 제주도 땅 문제. 이제 증거 인멸하고 네. 말 맞추기 다 끝내놓은 거죠. 그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럼요. 시간은 얼마든지 충분했죠.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의원님 지금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선 오늘 대국민 담화 내용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뭐 본인 잘못이다, 내 불찰이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라는 국민들은 지금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지율이 5%밖에 안 되는 대통령인데 그것도 한국갤럽은 굉장히 보수적인 조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5%가 나왔다면 정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인데도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지만 본인의 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담화가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느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최하로 지금 나왔고 네, 국민들의
다수가 네. 또 국민들이 갈수록 네. 대통령 하야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요구하신다면 네. 대통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음. 그러든지 네. 아니면 네. 저는 더 이상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후에 남은 임기 동안 네. 책임 총리 한 분을 네.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시는 분을 뽑아주시면 그분께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맡기고 제발 네. 저 임기만은 마칠 수 있도록 호소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만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좀 지켜주십시오. 예. 그런 시기든지 였다면, 예. 둘 중에 하나 정도 했으면은 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고 아마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네. 배려와 네. 우리 또 국민들이 착하잖아요. 또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저 정도면은 그래 이제 예. 됐다. 예. 예, 그래 이제 책임 총리 통해서 야당이 동의하고 또 이왕이면 야당이 추천하는 네. 그런 책임 총리 통해서 남은 임기를 나라를 안정시키고 좀 이 혼란을 수습하자. 네. 그렇게 국민들 동의를 네.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의 담화는 오히려 국민들을 더 들끓게 더 하고 들끓게. 더 열받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제 제가 사실은 밤늦게 그 새누리당 중진 의원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대국민 담화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물러난다 이런 얘기 절대 없을 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여쭈었더니 그분은 절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은 이 나라는 내 나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 따라서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일부 잘못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아마 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그 얘기가 맞아서.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대통령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반격. 네, 민정수석을 최재경 검사를 앉히는 순간부터 저는 네. 그런 직감이 들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검찰에게 지금 이제 수사를 다 이제 맡기면서 자기들 군무에 맞는 짜맞춘 시나리오로 수사는 이제 흘러가면서 네. 이제 반전의 기회를 엿보게 될 것입니다. 죽자사자. 왜냐하면은 죽자사자. 여기서 대통령이 밀리면은 뭐 하야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결사항진의 자세로 네. 죽을 각오로 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 이후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 김병준 총리 뭐 이분이 전 개인적인 인물에 대한 평은 하고 싶지 않고요. 또 그게 네.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야당의 동의와 협의 그런 거 전혀 없고 심지어 여당하고도 이정은 대표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왜 그럴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이 나라는 자기 나라예요.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고 들끓는 이것이 왜 그러는지 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민심을 거예요? 못 잃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사람 네. 국무총리 시켜서 네. 나머지 임기를 네. 온전히 마치겠다. 예. 그 황당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네. 우리 야당이 네. 국민들의 민심을 못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리부리한 것 같아요. 어리버리하다. 물렁물렁한 것 같아요. 예. 이 와중에 야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네. 추미애 대표나 지도부가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의 이 성난 민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믿고 따라 주십시오. 네. 벼랑 끝까지라도 네. 국민들 이 분노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네. 응?
국민들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네. 국민들이 열어주는 길에 네. 저희 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고 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연하고 다 버리는 각오로. 자,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반격을 준비 중이고 최재경 민정수석을 내세워서 죽자사자 그야말로 결사항전의 자세로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자는 태도 아니겠어요? 국민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겁니까? 이번이 아니라 네. 매번 그랬다. 최순실 게이트가 나타나면서 네. 국민을 제압하겠다. 네. 그것이 좀 노골적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차례 사과를 하셨지만은 네. 국민이 이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인 것이죠. 네.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호도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고 네. 나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음흠. 국민 여러분들의 지금 분노와 네. 이 절규 네. 이거 별거 아니다. 응? 검찰 조사 기다려 봐라. 예. 검찰 조사 끝나 보면은 별거 아닌 거 알 것이다. 거의 뭐 그런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검찰 수사 그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 적용도 안 했고 뇌물죄 적용을 최순실한테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게 일종의 내고, 예? 내고 같은 걸 해서 적당한 선으로 해서 이 정권 끝나기 전에 다 뭐 무혐의나 뭐 별거 아닌 걸로 처벌하고 끝내는 것까지 이걸 다 염두에 둔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정치인들도 네. 이 뇌물인가 하고 아닌가 하고는 형량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가령 5천만 원 이상 받으면은 형량이 7년 이상이 떨어져요. 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대기업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갈취를 한 거 아니겠어요? 갈취. 예. 대기업이 뭐하러 그 돈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라니까 냈다 이런 거 아니. 그런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을 한 거죠. 또 반면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감옥 갇혀 있는 총수, 뭐 사면에 필요한 총수, 그렇죠. 그다음에 삼세 승계가 필요한 네, 삼성. 국가로부터 면세점을 지정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재벌. 재벌. 이런 재벌들은 또 총수가 지금 뭐 조사받고 있는 그런 기업 네. 안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칼만 안 든 강도죠. 이건 세무조사하고 막 바꾸고. 그러니까 예. 일종의 빠타가 된 빠터가 거거든요. 하고, 예. 기업이 아쉬운 게 있으니까 돈을 낸 거죠. 그렇죠. 기업이 떳떳하다 그러면은 네. 왜 돈을 내겠습니까? 냈겠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거기에 조금 낸 기업들은 네. 또 후려치게 해가지고 예. 또 부도 나게 하고 괴롭히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네. 최순실 씨는 아마 삶을 다할 때까지 아마 감옥에 있어야 될 겁니다. 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미수했다, 예. 뭐 아주 뭐 자범 다루듯이 예. 이런 식의 혐의 사실만 예. 가지고 한다는 거는 네. 차기 정권을 보수 정권으로 다시 연장을 시켜서 예. 정권 초기에 다시 뭐 한 1년 정도만 살다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선에서 저는 지금 레고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레고가?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 인터뷰 한 20분 정도 이어지는데 안민석 의원님에 대한 칭찬 메시지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안민석 최고. 안민석 의원님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로 판명이 되었다. 이 사람의 말은 책임 있는 말이다. 안민석 의원님 믿음이 가네요. 안민석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 요즘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다 과찬이시고요. 네, 이런 의견들이 저는 막 정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에서 내리사선을 했지만은 네. 항상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오산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한 사람을 사선까지 시켜주신 그런 마음이고요. 오늘이라도 저는 정치를 간두면 간뒀지 불의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겠다. 네. 예, 진실을 하나하나 끝까지 다 캐겠다 그런 심정이고요. 뭐 그래서 뭐 누가 묻더라고 이러다가 뭐 대권 나가겠다는데 저는 추워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요 이 문제를 저는 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저는 확신을 가졌냐고 하면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대정부 질의를 14년 4월 8일 날 합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정부 측에서 네. 2번이나 저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가 있구나. 네. 뭔가 도둑이 재발이 지르지 않은가. 네. 사실 제가 대정부 질의할 때는 네. 반신반의했어요. 아. 어떻게 청와대에서 일기 비인기 예. 종목인
승마협회 감사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 감사 결과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시면서 예, 참 나쁜 문체부 사람. 국장과장 이거 참 나쁜 놈들이네. 예, 예, 예. 그래서 경질시키고 예. 살생부 돌아서 그 예. 살생부 내용이 청와대 국무회의 자료에서 읽혀지고 맞아요. 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예. 일이고 이것을 제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대정부질을 했는데 마치고 나자 정부에서 강하게 반박 기자회견을 2차례나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이상하다 느꼈고 두 번째로 예. 4월 11일 날 상임위회가 열리는데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떼창으로 저를 공격해요. 떼창하듯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안민석 의원이 제기를 했다. 교문이 네. 새누리당 의원들. 당신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정말 저에게 인격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네. 정말 이 훌륭한 선수, 어린 선수를 예.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네네 뭐 일곱 분이 예.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99%, 네. 98% 예. 그때 확신을 했고요. 예. 이게 뭐가 있다. 네. 나머지 2%는 네. 언제 제가 확신을 했냐? 아. 지난 총선 때 예. 새누리당 이한구 공심위원장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떨어뜨려야 될 야당 의원들이 몇 명이 있다. 아. 그 야당 의원들 지역에 자객을 보내겠다. 맞아요. 그 얘기했어요. 네. 예. 박영선, 예. 정청래, 예. 이상민, 예. 이종걸 예. 이런 의원들 이름 속에 안민석이가 들어가 있어요. 예. 저는 제가 그런 선배 정치인들의 급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나름대로 성실하게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고 당내 뭐 권력 투쟁 그런 거에 좀 관심 없고 네. 오로지 제가 좀 어떤 우리 교육을 반듯하게 해야 되겠다 네. 해서 이제 교육 전문가로서 이제 초선부터 네. 사선까지 네. 제가 교문위에서 계속. 초선부터 사선까지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 전국에 이 네트워크가 네,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보가 하루에도 막 몇 건씩 계속 들어오는 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저 지역구 오산에 자객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네. 저는 그때 이게 저는 저는 그때 왜 나 같은 아주 별 이렇게 뭐 크게 부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의원을 자객을 보내서 떨어뜨렸다고 할까 굉장히 의심스러웠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게 최순실이가 명단을 줬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딸을 그렇게 괴롭히셨으니까 예. 자기 영린을 건드린 안민석 의원을 꿈에도 잊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그런 확신이 들어요. 네. 안민석을 꼭 낙선시켜야 되겠다는 그 자객을 보내겠다는 그 명단 리스트에 안민석을 네. 포함시킨 것은 네. 이한구 의원은 저를 몰라요. 저는 이한구 의원하고 네. 마주쳐서 인사도 한번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지금 생각 보니까 최순실이가 공천에 관여했겠구나. 라는 의혹을 네. 갖게 되시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네. 그 자객 그 보낼 그 지역구 명단에 들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의원님 그 카메라에 의원님 얼굴이 많이 안 잡힌다고 마이크를 조금 멀리 해달라는 제작진의 이게 카메라가 나오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저희 지금 생방송 진행 중이에요. 댓글이 막 달리고 있어요. 몰랐어요. 저는 비디오 지금 나오잖아요. 저기 정봉주 전국구의 그거는 그냥 팟캐스트인 줄 알았는데요. 예, 팟캐스트는 지금 지금 유튜브로 자세도 그럼 지금 자세를 좀 바로 해주시고. 그럼 진작에 말씀을 하시죠. 아까부터 제가 14년도에는 화면이 없었던 것 같은데. 14년도에는 화면이 없었어요. 좀 돈을 저희가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었는데요. 계속 진화 발전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아이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모습이 잘 보이게 이렇게 해달라는 제작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 전체 중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와 이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 그 비결이 뭐냐. 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네, 되겠어요. 네, 제가 잘나서 저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팀이 있어요. 아, 저하고 기자 3명하고 예, 승마인 한 사람하고 독수리 오형제 딱 5명이죠. 오, 저희들이 독수리 오형제라고 일컫는 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각자가 예, 궁금한 거나 의심이 가는 게 있으면은 네, 계속 이렇게 서로 맞춰봅니다. 어젯밤에도 12시까지 네, 설해마을에서 네,
독수리 오형제 중에 한 명하고 맞춰서 예. 지금 연예계 어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연예계 그 얘기 지금 쭉 여쭈려고 맞추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참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5명이 예. 하루에 수시로 전화하고 밤에 만나고 네. 근데 만나는 걸 저희들은 꼭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아, 거리에서 왜 그러십니까? 저희들을 누군가가 추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또 혹시라도 모를 예. 뭐 도청의 도청. 그런 위험도 있고요. 저희들도 폴더폰을 씁니다. 최순실 씨처럼. 그래서 이 5명이 폴더폰. 지금 그 2달 가까이 예. 팀워크를 이루어서 서로의 정보를 네. 퍼즐을 맞춰보고 네. 또 의심 가는 것들을 서로가 대조를 해보고 네. 각각이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네. 네. 저 빼고 나머지 4분들은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하지 못하지 못하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한테 예. 이거 이런 자료가 예, 필요하다. 예. 그러면은 국세청에 어떤 자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를 통해 가지고 자료들을 네. 빨리 빼내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독수리 오형제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계속 그 팩트 체킹하면서 사실관계를 폭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독수리 용지들 볼 때는 네.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한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나왔다. 아, 앞으로 더 나올 게 훨씬 그리고 많다. 그이들이 지금 이제 의원님, 앞으로 그 독수리 오형제 저도 좀 끼워주세요. 독수리 6형제로 하는 거 봐서요.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교육이라든지 문화체육 이쪽을 좀 주로 했잖아요. 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예. 국방, 외교, 안보 아하. 이쪽에 제가 국방 외교 안보 오래 취재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독수리 같이, 오형제하고 예, 한번 상의를 예, 하면 이거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니까. 민주 집중제군요. 다 같이 그래서 의논해서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약탈문화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탈문화재 찾는 일을 하면서 전문이시잖아요. 약탈문화재 찾기 한민족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유럽에도 대표가 있고 유럽 대표는 독일에 계시는 김영자라는 독일의 켈른 대학의 교수 출신이신 네. 아주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 되신 분인데요. 네. 베커 김이라고 하시는 아. 분이고 이분이 지금 유럽에서 열심히 지금 추적을 하고 계세요. 최순실 관련 의혹을. 아이 그럼요. 아.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때 야, 그분들의 전 세계 지부가 있네요. 그럼 일본에도 하정웅 선생님이라는 예. 아주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도 또 파고 있고. 일본의 약탈 문화재가 8만 점이 있거든요. 아. 일본에 뭐가 있으면은 그분이 네. 지금 다 예, 찾아내실 예, 것이고 예. 미국에도 예. 김인곤 회장님이란 분하고 예. 홍일송 회장이란 두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일 예. 유럽 쪽으로 예. 해가지고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도 그 변호사 있잖아요. 박모 변호사. 네네네. 40대. 그분의 이력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저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최순실 뒤를 다 봐줬던 집사 사람이에요. 역할하는 그렇죠. 여자. 예.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예. 저희들한테 다 줬어요. 아.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네. 계속 추적을 다 해주셨어요. 그분이 혹시 그러면 정유라 씨의 동선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아, 정유라 그분 씨가 안 혼자뿐만 들어오고 아니라 있는 것도 저희 약탈문화재 한민족 약탈문화재 찾기 한민족 네트워크가 네. 유럽의 회원들이 수십 명이 되거든요. 그분들끼리 지금 긴밀히 연락하면서 네. 아마 지구 어디에 숨더라도 네. 제 약탈문화재 찾기 한민족 네트워크 여기 계신 우리 예. 회원들이 예. 다 찾아낼 찾아낼 수 수 있을 있어요. 생각합니다. 검찰보다 그래서, 낫네요. 예, 그래서 네. 그럼요.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 그다음에 약탈문화재 찾기 한민족 네트워크 네. 이 두 조직이 예. 함께 움직여서 예. 제가 거기에서 확인된 이야기, 거기서 찾은 정보들을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네, 있는 그렇군요. 것입니다. 저 혼자 힘이 아니고 저 혼자 예. 노력이 아니라는 야.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되게 정치인들은 남들이 막 다 도와줘도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깔때기를 들이대는데 또 안민석 의원님은 또 친절하고도 정확하게 주변에 함께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독수리 자, 의형제 본격적으로- 중에 한 분은 제가 좀 소개를 해줘도 될까요? 누구요, 나머지는 누구요? 좀 아직까지 예, 보안이고요. 예. 이건 제가 언론에 좀 이미 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이야기 때문에. 싶으세요. 예. 시사인의 예. 주진우 기자. 아 주진우 씨가 정말 거기 참 멤버예요?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예, 예.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기자는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근데 왜 예. 악마냐 그러면은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악마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진우 독수리 기자. 오형제들의 모토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자. 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독수리 오형제가 되자. 아 좋네요. 참 주진우 기자 예. 정말 존경스럽고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 아낌없는 찬사 네. 보내주시고 만나시면은 예. 주 기자는 술을 안 먹어요. 네, 커피를 사주세요. 예,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예,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주진우 씨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제주도 땅 의혹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연예계 사업 침투에 대해서도 좀 일조를 했다. 그러니까 장시호 씨, 최순실 씨의 조카죠. 장시호 씨가 연예계 인맥을 쌓기 위해서 일종의 회오리 축구단에 밥을 사면서 접근을 해왔다. 이런 내용을 처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상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홍국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오리 축구단 하는데 최순실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 그렇지만 다만 뭐 가수 이승철 씨가 가끔 와가지고 공은 찬 적은 있다. 우리는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속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지켜보면서 네. 많은 기자들이 좀 더 디테일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어요. 네. 제가 1절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첫째, 네. 어제 제가 김어준 총수의 교통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요지는 네. 장시호 씨가 제주도 땅을 금매를 하려고 내놨다. 그렇죠. 그 땅의 지분까지 제가 네. 공개를 지금까지 했거든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 연예계하고 장시호와 최순덕, 네. 그다음에 최순실 네. 이쪽으로 그냥 관심이 확 쏠리면서 이건 네. 본질이 아닌 것이죠.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 최순실의 국정농단 최순실의 그리고 국정농단. 어제 최순실의 아바타인 장시호가 왜 제주도 땅 6,000평을 싼 가격으로 금매를 내놨을까 그거였는데 예. 자칫하면 이게 본질이 흐려지겠구나 예. 해서 제가 어제 녹음을 했고요. 둘째는 저희 독수리 오형제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보는 다 팩트거든요. 네. 어제 몇몇 반응을 보니까 참 저희들이 속으로 실수를 금치 못하겠어요. 실소. 네. 예. 뭐 법적 대응한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예. 절대로 법적 대응 못해요. 그래서 그 사실이니까.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우선 그런데- 장시호 씨. 예. 예, 말씀해 보세요. 네. 장시호 씨 제주도 땅 관련해서 그게 그 의원님께서 어제 지번까지 공개한 그 땅이 시가 200억인데 50억의 금매로 내놨다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이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주셨는데 이 땅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거 말고도 서귀포시에서 장시호 씨가 갖고 있는 빌라에 대해서도 그것도 지금 내놨어요. 압류를 했더라고요.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이제? 했어요. 언제 했어요? 어제 했어요? 어제 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그거 하라고 그랬고 일주일 전에 장시호 씨 체포하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 빌라를 지금 예. 땅과 함께 이걸 금매를 묶어서. 내놨거든요. 같이 내놓은 네,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장시호가 제주도 땅을 이거를 어떻게 구매를 했고 이 땅을 갑자기 왜 내놓은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최순실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네, 이 사건의 성격은 네, 국가를 상대로 최순실 일가의 가족 사기극이거든요. 최순실 일가의 최씨 일가의 가족 사기극이다. 예, 이 가족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 첫째는 폴더폰을 사용하면서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꿉니다. 보통 사기꾼들의 특징이 이런 건데요. 네, 근데 보통 사기꾼들의 범주를 넘어선 두 번째 특징. 이름을 자주 바꿔요. 네, 이름 많이 바꿨죠 이 사람. 제가 이 장시호 씨 이분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예, 한 달을 뒤졌거든요. 아, 원래 이름이 장유진이었어요. 장유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개명을 했다더라. 그래서 장시호로 개명을 했다는 것을 이제 찾아낸 것이죠. 네. 그다음 최순실 씨 딸 네. 장유라잖아요. 정유라. 정유라. 예. 이름이 원래 정유원이었어요. 정유원? 예, 정유원.
정유연, 예, 예. 정유연, 정유연. 유연 씨였는데 예. 제가 이 대건을 제가 추적하면서 정유연 이름으로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계속 추적을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퇴를 한 줄 알았다니까는요. 아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라로 이름을 바꿨. 1학년 2학기 때 예. 유라로 개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통 사기꾼이 아니라 큰 사기꾼이죠. 이름까지 바꾸는 바꾸면서. 이유는 뭔가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흔적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는 거거든요. 세 번째 이 사기 가족 사기단의 특징은 네. 얼굴까지 바꾸네요. 음. 성형을 완전히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얼굴이에요. 그래서 최순실 씨도 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최순실, 젊었을 때 얼굴하고 완전. 유라 씨, 음. 시오 씨 다 얼굴이 성형을- 완전히 틀려요. 어.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 그래서 없을 정도로. 전화번호 자주 바꾸고 이름 자주 바꾸고 얼굴 성형까지 해가지고 자주 바꾸고 정말 어마어마한 아마 단군 이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족 사기단이 아마 없을 거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땅을 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네. 이런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거를 알지 않았으면은 네. 장유진 씨가 예. 막 헷갈려요. 예, 저희들도 예, 이름이 예, 자주 바뀌니까 예, 예. 유진 씨 이름만 가지고 찾았으면은 이 땅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딱 일주일 전이에요. 네. 유진 씨 이름이 시호로 바꿨다는 거를 음. 일주일 전에 알아서 이 땅을 찾아낸 것이죠. 네. 그다음에 시호 씨의 1년 아래 오빠가 있어요. 1년 아래 오빠. 1년 위에, 1년 예, 위에.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시호 씨는 79년생이고 예. 그 위에 오빠 승호 씨, 승호 씨가 승호 예. 78년생인데요. 예. 유진에서 시호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승호라는 이 이름도 저는 개명 이름일 거라는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아. 그러면 전 이름과 지금 이름을 가지고 네. 뭔가 찾아봐야 될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시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승호라는 왜냐하면 가족 인물도 사기단이라는 이기 때문에. 가설하에서 출발하면 예. 다 나눠서 뭔가가 예. 이모들의 형제들, 예. 그 남편들, 그다음에 조카들 예. 이 전체가 얽혀 있는 가족 사기극이죠. 예. 근데 거기에 예. 대통령이 공모를 하고 예. 청와대가 껴 있고 예. 들러리 서고 예. 그다음에 정부의 차관 김종 차관이란 이 나쁜 사람이에요. 완전 예. 최순실 씨의 예. 하수인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 최고 밑에 호빠맨까지 있어. 호빠맨까지. 오빠맨. 대단한 사기꾼 고영태 씨 거죠.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근데 일단 출국 금지를 했기 때문에 출국 금지하고 이제 조사하겠다. 그러면 긴급 체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미 증거인멸을 다 했기 그럼요. 때문에 조사해봐야 그럼요. 의미 네. 없다 이런. 그럼요. 이미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김호준 총수 프로에서 긴급 체포 주장을 네. 했으면은 네. 검찰이 그 사이에 이래저래 나름대로 쭉 그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네. 사실 저한테라도 연결을 해가지고 네. 어떤 근거냐 좀 묻고 네. 저희들이 다 디테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바로 체포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일주일 동안 네. 그때 이제 장시호 씨, 네. 그러니까 제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 10월 14일 날 예. 장유진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를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장유진 씨가 차은택과 최순덕을 연결시켜준 사람이다라는 예. 주장을 10월 14일 날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장유진 씨는 콧방구를 끼고 있었겠죠. 내가 유진이 아닌데 아무리 나를 찾아봐라. 나 잡아봐라 거의 이런 식이네요. 나 시호로 바뀌어져 있는데.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장시호라는 이름 개명했다는 네. 걸 공개하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시호랑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앴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죠? 이미 은행에서 일주일 돈도 다 찾고 은행의 돈도 다 찾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시호라는 이름으로 지금 네. 제주도 땅이 돼 있거든요. 예. 이 땅도 빨리 지금 금매로 내놨고 그게 예. 수일 사이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걸 다 어디론가
일종의 조세피난처 같은 데로 옮겼을 가능성. 이미 지금 네. 독일에 네. 비덱이라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빙자해서 네. 페이퍼 컴퍼니 세워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하나만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네. 우리 한미종 네트워크 회원들이 예. 거기도 뭐 변호사도 있고 네.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유럽에 예. 그분들 통해 가지고 최대한 추적을 하는데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최순실 씨가 귀국하게 된 거는 네. 독일에서는 네. 조세피난이 안 돼서. 세금 포탈하고 네. 돈 세탁하고 네. 이런 거는 예. 거의 종신형의 종신형이에요. 예. 무거운 어마어마한 형을 받기 때문에 네. 그게 두려워서 음. 귀국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조사받으면 더 중재가 될까봐 두려워서 왔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얘기가 독일의 있어요. 변호사가 맞아요. 이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 장시호 이름으로 되었던 수많은 재산들 그리고 또 차명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이 지금 얼추다 거의 다 일단 1차로 그게 네. 3단계로 나눠진다고 보는데요. 네. 1차로 네, 최순실 씨가 독일로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사이에 한 2달 정도 공백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1차적인 정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 정리란 예. 증거인멸, 증거인멸, 말 맞추기, 예, 재산 정리, 처분 예. 1차로 다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워낙 해먹은 게 많으니까 예. 독일 가 있는 한 달 동안에도 예. 까먹은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게 있었네, 이걸 내가 깜빡했네. 예,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예. 말 맞춰. 예, 여기 뭐 어디 사무실에 그거 내가 깜빡했네. 그거 없애. 자 그런데 어디 계좌에 돈 있으니까 그거 찾아. 그것을 저는 시호 씨에게 시켰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네. 두 번째 단계의 예, 인멸이고 예, 세 번째는 예,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워낙 어마어마하게 해먹었으니까. 예, 예, 세 번째는 이번에 공항에 도착해서 네, 하루 동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31시간 사이에, 네. 예, 이 시간 동안 다 재산 그래요. 관리하고. 이때 세 번째 증거인멸 말맞추기를 마무리했을 거죠. 이 시간은 그러나 검찰이 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특검 박근혜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특검도 받겠다 조사를. 야당이 이제 특검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은 지금 또 특검에 대해서 하긴 하는데 야당이 제기하는 방법대로는 못하겠다.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국정조사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돌파구를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여당은 네, 제가 볼 때는 석고대죄 수준이 아니라 네, 거의 당을 해체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여당이 무슨 뭐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이. 아유, 우리 그냥 다 죽었다. 우리 할 말 없으니까. 그동안 최순실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무능한 여당이니까 예. 우리가 뭐 할 말 없다. 이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든 살리든 야당 마음대로 해봐라. 네. 특검 네, 하려면 하고 뭐 네. 특검 검사 누구를 할지 야당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네. 예? 그래도 할 말이 없다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후한무치한 겁니다. 특히 후한무치하다. 아니 참 이야기 제가 예. 꼭 해야 되겠어요. 14년 그 상임위에서 네. 저를 떼창하듯 공격했던 7분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2분은 장관 됐죠. 그러니까요. 어제 김희정 의원 네. 전 의원 네. 그 이후에 이제 장관 됐죠. 예, 여성부 장관 했죠. 예. 그분이 어느 방송에서 해명하는 거 보니까 네. 자기 변명하는데 핵심적인 게 빠져 있어요. 네. 그 자료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자료가 똑같은 자료를 의원 7명들이 서로 딱 나눠 가지고 꼭지 분담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저한테 사과를 해야죠. 예. 그렇죠.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사과 장담 안. 게 없다는 거죠. 사과하지 않는 이야기는.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어요. 네.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창피한 부끄러운 줄 줄. 알아야 돼. 예. 근데 여전히 예. 말로만 뭐
약하게 네.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안민석 의원님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지금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했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꼭 좀 여쭤봐야 될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 관심이 의원님께서는 막 그 이게 본질 본말이 그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전혀 안 하고 있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연예계까지 인맥을 뻗치려고 했던 걸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안보, 군사, 통일 문제 이런 거 포함해서 외교안보 포함해서 문화, 스포츠 다 했는데 거기다 연예계까지 왜 연예계가 필요했을까요? 저는 그 정말 야,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그냥 이 나라를 그냥 통째로 먹으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필요했을까요, 연예계가? 장시호 씨가 네. 연예계 쪽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아, 승마 개인적인. 특기로 대학을 입학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입학을 한 다음에는 말을 안 타요. 말을 안 타고 연예인들이랑 놀아요. 막 겨울에는 스키 타러 다니고 여름에 네. 수상 스키 타고 참 뭐 즐겁고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참 보냈던 것 아우, 같아요. 부럽네요. 스키 아이고, 타고 예, 뭐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엄마 순덕 씨가 예. 그 해오리 축구단이라는 네. 거기에 나타나서 이제 밥을 사는 그런 일을 해요. 그 제가 해오리 축구단이 뭐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순덕 씨에게는 자기 딸을 위한 연예계 발판. 그 발판, 네. 자락을 기반. 만들어주고 싶었겠죠, 예, 그죠? 예, 왜냐하면은 그 당시가 이제 시호 씨가 대학 갓 졸업했을 때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해오리 축구단 와가지고 근데 해오리 축구단에서도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밥 사주는 건 좋은데 네. 사람이 워낙 그만하고 말도 네. 막 그칠게 그러니까 하고 그 집 식구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가 봐요. 막 함부로 저 아줌마 하고.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 근데 와서 밥 사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예인들을 알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사람 알면 연예계라는 게 이제 그렇죠. 문어발처럼 딱 쫙 통하게 돼 열리네. 있는데 예, 그래서 예. 해오리 축구단이 뭐 최순 씨하고 엮여가지고 무슨 이권 사활에 개입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해오리 축구단이 김원국 씨가 네. 저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어요. 네,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예. 팩트는 최순덕 씨가 해오리 축구단에 와서 식사를 사주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그거거든요.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해오리 축구단하고 네. 김원국 씨가 저렇게 뭐 흥분할 일은 아닌 것이죠. 그렇군요. 팩트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후에 시호 씨의 쭉 행보를 보면은 아무튼 연예계 그쪽하고 이제 상당히 많은 네. 이제 맥을 이제 갖게 이제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네. 저는 특정 뭐 가수에 대해서 이분을 뭐 그 위험에 빠뜨리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네, 네. 예. 단지 시호 씨라든지 순덕 씨, 순실 씨 이 분들이 네. 자기 과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연예인 내가 누구랑 친하다 자기 그런 걸 과시. 과시하고 예. 그리고 뭐 어디 뭐 오라 그러고 그런 걸 좋아해요. 어.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은 인연을 통해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 열심히 하는 연예인들을 제껴두고 실력 있는 연예인들을 제껴두고 자기랑 친한 연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기회를 주고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그 실권을 이용해 가지고 말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이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 있어요. 청와대 뜻이다. VIP 뜻이다. 예. 그렇게 하면서 네. 그 최태민 씨도 그래서 많이 썼던 수법 특정 아니에요? 연예인에게 네. 일을 몰아주고 기회를 몰아주고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완전히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제가 예.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 회오리 축구단 단장이었던 조영구 씨가 장시호 씨 이제 지금은 이혼한 상태인데 결혼식 사회도 보고 아들 뭐 돌잔치 사회도 봤다. 이게 또 확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조영구 씨가 뭐 최순실 사단이냐 뭐 이런 얘기가 또 한때 돌았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조영구 씨는 좀 선의의 좀 피해자고요. 선의의 피해자다. 자, 자기가 있는 해오리 축구단에 와가지고 밥 사주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뭐 누님 하면서 뭐 알게 됐겠죠. 네네. 그래서 그 누님이란 사람이 영구 씨
우리 딸 결혼하는데 아 영구 씨가 사회 좀 사회 봐줘. 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당연히 꼭 그런 정도의 친분 관계로서 네네. 뭐 예의상 예. 또 아니, 조영구 제가 씨가 가야죠. 굉장히 예의가 바른 예, 예.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아, 예, 그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순덕 씨나 순실 씨하고 조영구 씨가 뭐가 뭐 부당하게 네. 뭐 부정한 그런 방법이 엮여 있는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그건 제가 나름대로 이제 확인을 한 거니까 그렇군요. 더 이상 조영구 예. 씨를 좀 억울한 예. 선의 피해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거의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의원님 정유라 씨가 지금 귀국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귀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의혹의 당사자들이에요. 특히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이거 반드시 본인이 소명해야 될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변호인은 뭐 무슨 뭐 나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 여성이 지금 아이까지 출산한 상황 아닙니까? 20살이면 성인이고 왜 검찰이 불러서 소환하지 않을까요? 왜 이럴까요? 장 기자님 네. 학교 다닐 때 컨닝한 적 있죠? 컨닝이요? 제가 컨닝은 안 해봤어요. 이렇게 컨닝한 적이 있다고 치고요. 예. 하다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네, 네. 그러면은 부모를 학교에서 조사합니까? 아니죠. 장 기자를 조사해가지고 네. 왜 너 컨닝을 나와 했느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시험지를 몰수하든지 네, 예. 뭐 정학을 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너 나와 해서 입시 부정- 뺨 때리는 애 봤어. 뺨 맞는 애 봤어요. 때리든지 예. 꼬집든지. 예. 자 이화여대 입시 부정의 당사자로 지금 지목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입시 부정의 당사자를 불러서 네. 조사를 해야 되는 네. 것이죠. 예. 검찰은 정해졌어요. 예. 그럼 담당 검사가 네. 손영배란 담당 검사인데 네. 이 담당 검사가 알고 보니까 우병우 수석이 가장 총애했던 후배 검사였어요. 여기도 우병우 이게 참 라인이군요.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참 석연치 않은 이 거예요. 나라가 무슨 전부 다 사적 네. 인연으로 그렇죠. 이렇게. 장유라를 부르지 않고서 네. 이 부정 입시 문제 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이걸 어떻게 이화여대 총장 하겠습니까? 해임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마복을 누가 입고 오라고 했는지 네. 금메달 누가 가지고 오라고 그렇죠. 했는지 예. 그런 것들을 당사자인 정유라 씨 없이 네. 이 문제가 어떻게 규명이 되겠습니까? 네. 웃기는 거죠. 네. 진짜 웃기는 짜장들이죠. 진짜 웃기는 짜장들이다 이런 말씀 드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오늘 대국민 담화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민심은 폭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일 또 국민들의 집회가 촛불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도 이제 촛불 집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이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내지 못하는 야당 네. 정말 반성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네. 그리고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야당은 집회 나가는 거 자제하자. 갈 테면 알아서 가라. 이런 무슨 비겁한 야당이 이런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내일 집회부터 네. 야당 모두 의원들 다 나와라. 네. 국민들이 저렇게 물대포 맞을지도 모르고 네. 국민들이 저렇게 분노의 함성을 외치고 그려 쏟아져 나오는데 네. 야당 의원들 안 나오면 당 대표가 징계 내리겠다. 그런 정도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국민을 이유 불문하고 모든 야당 의원들 다 나와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결기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막판에 한판 죽기 아니면 살기에 승부가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저쪽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오는데 네. 축구도 마지막 막판에 5분 남겨놓고 방심하다가 역전당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야당이 결기를 가져야 됩니다. 뭐 야당이 무슨 몸살 일이 뭐가 있어요. 정권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 길을 큰 길을 만들지 못하면은 이건 굉장히 국민들에게 오히려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집회부터는 네.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최고 압렬해서 예. 경찰들 막아주고 네. 물대포 못 쏘게 하고 예, 예. 국민들의 든든한 언덕이 돼야 되죠. 국민들 눈치 보고 국민들 쫓아다니는 그런 야당 되면 되겠습니까? 예. 아유. 안민석 잘한다. 최고다. 야, 이런 댓글들이 지금 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모시고 싶어요. 그 독수리 오영재 같이 하면서 저희가 매일 하나씩 단독하고 싶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